우와. 와, 야, 너무 크다. 돌았네. 자, 오늘은 애플하우스 낚시터 왔습니다. 자, 시작은 15척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애플하우스가 극엄한기입니다. 네, 붕어들이 아주 까칠해서 먹이에 입을 대지 않는 상황. 자, 오전에는 바닥권이 유리하기 때문에 바닥권을 노리는 내림낚시, 밸런스 속거지리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분글루텐과 알파경을 혼합한 어파경으로 먼저 시작을 해볼 거고, 온도가 한 7도 8도 되겠다. 9도? 낚시를 오래 하면은 물에 손 놓고도 온도 맞추고, 멀리서 보고도 척수 맞추고, 바늘 호수 맞추고. 자, 목줄 길이도 좀 최대한 길게. 불가지에 찍어보니까 내시력을 초월하는데. 그러니까 고기를 차라리 건강해. 차라리 홍하와님 누가 했는 것도 어디에 사든지 15초 그냥 위에서부터 저기 메쉬나 스테이트 내려 서는 그 감으로 바닥감에 내려서 닿는 부분에 그러면 베스트. 자, 일단 두 반을 달고 찌를 팔목에 맞추고, 굉장히 얇은 톱 그리고 저푼 아주 저부력의 찌입니다. 자, 찌에다가 플로터를 끼우고 수심 측정 고무의 사이즈를 맞춘 다음에, 자, 수심을 한번 측정을 해볼 거고요. 모든 이 채비가 극도로 예민한 채비로 맞춰야 됩니다. 네. 그만큼 지금 까칠하거든요. 수심이 너무 많이 남는데. 자, 지금 제가 조금만 풀로 던지면 찌가 저렇게 안 쓰고, 또 살짝 당겨서 던지면, 오호, 왼쪽이 깊고 우측이 완전 언덕이네. 풀투척하면은 수심이 얕아졌다 이렇게 역경사로 올라가네. 풀로 던지면은 경사에 올라가서 안 되고, 15척의 낚싯대가 역경사입니다. 수심이. 그래서 원줄을 조금 줄이고요. 너무 경사면에 올라타는 거는 컨트롤하기 어려우니까 원줄을 좀 줄여준 상태에서 일단은 역경사면 바로 앞에, 네, 경사로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그 라인에 일단은 수심을 정확하게 측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를 점투척으로 해서 고기에 딱 집어넣어서 하는 낚시를 일단 메인으로 하고, 하면서 이제 경사면에 살짝 올리거나 뭐 태우거나 요런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여기에 수심을 맞추고. 또 어질어질하네. 조금만 풀투척 하잖아요, 바로 찌가 안 서요. 아주 매력적이야. 오늘의 관건은 투척이다. 자, 일단 제가 정확하게 점으로 찍어 놓은 그 구간에 낚시를 할 거고, 일단은 슬로프를 2cm 정도 주고 시작을 합니다. 떡밥 들어갔어요 벌써? 우와. 자, 여러분, 하우스 낚시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너무 많은 밥이 들어가면 안 좋습니다. 밥을 굉장히 작고, 네, 너무 막 확산이 심해도 안 좋거든요. 굉장히 작고 예민하게, 아주 작은 바늘, 얇은 원줄, 얇은 목줄, 저부력의 아주 얇은 톱을 가진 찌, 모든 채비를 최대한 뭐랄까 수비적으로, 네, 맞추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히트. 와, 야야야야야야야. 뭐야, 스렌가? 아유. 안돼. 아니, 이게 왜 스레야? 오메. 우와. 와, 야, 너무 크다. 와, 뭐 이렇게 커? 고기가? 돌았네. 이거를 스레로 끄집어냈다니.
우와 43밖에 안 되는데 이거 봐. 자 원래 붕어를 손으로 만지면 안 되는데 촬영을 위해서 잠깐만 했고요. 원줄 나갈까봐 조마조마했네. 아 이게 경사면이라 인위적으로 너무 즈라시를 많이 주면 안 돼. 돈돈. 자 1대1 낚시로 다시 한번 시작을 해봅니다. 뭐 이 정도 한 마리 잡았으면 이제 된 거 아니야? 히트. 자 정확한 입질. 먹었다. 오늘의 관건은 어떤 입질이 먹는 입질인지를 파악하는 거. 그리고 투척. 그 다음에 지금 붕어들이 굉장히 예민하고 조금만 뭔가 안 맞아도 확 떠나버리고 뭐랄까 굉장히 예민한 여자친구 같은 느낌? 네, 그래서 수비적인 낚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정말 하루 종일 점 아니면 뭐 스레. 네. 자 지금도 보세요. 아유 밥을 거의 완전히 파달이다 파달. 아. 호호. 아주 오래 기다리고 거의 곱해질도 없이 먹어라. 아유 헛방 나기 시작하네. 입을 잘 안 대네. 자 돈돈은 조금 빡세네. 자 다시 슬로프를 한 2.5cm 정도 주고 다시 낚시를 시작합니다. 보상하니 예. 엄청 느리게 움직여. 이런 식으로. 아 그러니까 찌움직이만 봐도 건드림이 완전 무슨 슬로우야. 그러다가 목줄 툭 건드리고. 어렵네. 쉬운 낚시가 아니었어. 알파경 단품 때려 박아야 되겠는데. 와, 빡센데. 자 상황을 보아하니 바짝 조여주는 낚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뭔가 막 좀 부산하고 막 뭐가 많이 날리면 좋지 않고. 그래서 가볍고 물에 들어갔을 때 자연스럽게 부풀어 오를 수 있는 알파경, 글루텐, 단품을 이용해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필살기. 아 먹었는데. 와 진짜 빡센 낚시네 이거. 목줄을 한 5cm만 줄여야겠다. 자 목줄을 많이 줄이지 않고요. 목줄의 단차를 8cm였던 거를 6cm 정도로 줄여주고, 그 다음 목줄의 길이도 한 5cm 정도 줄여주고, 네, 그 안에서 아주 미세하게 채비를 조정해 봅니다. 과감한 조정은 절대 좋지 않습니다. 오늘은 특히 굉장히 예민하고 극한이거든요. 한참 기다려줘야 됩니다. 건드리죠. 히트. 자, 제가 영상에 모두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떡밥이 안착되고 나서 아주 오래 조용히 기다려줍니다. 그 밥을 먹을 때까지. 어디가. 이게 진짜 엄청 수비적으로 낚시를 해야 돼요. 그게 참 엄한기. 와, 새끼가 극도로 까칠한 겨울의 하우스 낚시에서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붕어들을 먹일 수 있고 먹는 붕어들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아주 예민하고 까칠한. 지금 바늘에 닿는 떡밥의 크기를 보시면 3호 바늘을 그냥 감쌀 정도로, 네,
아주 작게 물성 많이 해서. 자, 그리고 던져놓고 밥을 제가 원하는 위치까지 끌어온 다음에 찌를 탕 튕겨서 그 자리에 딱 세워주죠. 네. 야, 건드림이 먹어. 다 있지라면. 안 먹어요. 찌맞춤이요? 바늘 달고 8개요. 와, 안 달려. 7개나 6개로 구성해서 해보면 달려요. 그냥 생기는 거예요. 깜짝이야. 와, 소리예요? 눈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 진짜 느릿느릿하다. 정말 지금 하시는 게 맞아요. 얌전하게 사소리도 안 하고 답답. 어느 정도 나오고. 답답하다. 답답해. 이게 베스트인데 먹어라, 좀 먹어라, 제발. 까칠하긴 까칠한가 보다. 사람들이 고기 잡는 사람이 없네. 뭐가 장원이에요. 완전 쪼아야 돼. 쪼아서 먹여야 돼. 그런 건 내가 까지 않는다. 그런 건 내가 깐다. 정확하게 걸렸는데? 좀 공격적인 낚시를 하고 싶은데 너무 애들이 저거 해가지고. 자, 먹이를 먹고 바로 뱉어버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붕어들이 이 찌의 부력을 좀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찌맞춤을 팔목이었던 거를 육목으로 맞추고 부력을 좀 더 잡아준 다음에 다시 한번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관건은 투척, 내 떡밥이 어느 자리에 어떻게 안착되어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 아니, 어떻게 고기를 잡는 사람이 없어. 골 때린다. 맞아요. 호나님 이 상황이 제일 좋은 거라고. 지금 오전에 붕어를 잡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붕어는 진짜 많은데 그만큼 먹질 않는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기법, 단차, 속고질이, 아사타나 다 조항이 안 좋았습니다. 자, 지금 너무 풀로 던지면은 경사면에 완전히 얹혀지기 때문에 던져서 살짝 끌어와서 제가 원하는 그 경사면 바로 앞에 탁 떨어뜨리는 고낚시를 하고 있거든요. 윗바늘이 아주 살짝 경사면에 올라탄 듯 아닌 듯 요렇게. 히트. 자, 지금처럼 확산이 없고 들어갔을 때 부풀어 오르고 가벼운 글루텐 단품만으로 아주 작고 얌전하고 미세하게 예민하게. 일로 와. 밥 먹기 전에 한 마리 잡았다 또. 다행이다. 경사면에서 놀고 있는 붕어들의 위치에 딱 올려줬을 때 역시 알파경 단품인가? 잘생겼네. 그러니까 반응을 알파경에밖에 안 해서 제가 아까부터 알파경만 쓰는 거야. 그러다가 좀 건드림 멀어지면 업화경 한 2번 넣어주고. 먹으라고 제발 먹으란 말이야. 하우스는 쪼는 맛이지. 먹어 제발. 까칠하네. 자, 고패질 한번 했습니다. 참다 했습니다. 네. 오케이. 좋아. 딱 고패질 한번 딱 때린 다음에 기다렸더니 바로 탁 먹고 들어가네. 어렵다. 그러니까 고패질 딱 하고 되돌림 싹 나오다가 탁 들어가는 전형적인 속고 입질 있잖아요. 우와, 겁나 커. 헐, 겁나 커. 헐, 개 커.
자, 오전에 요렇게 바닥에 안정적으로 예민하게 쪼아주는 낚시를 했을 때가 지금 현재 낚시터에서 조과가 제일 좋습니다. 우와. 소형어 떡인데 이거 생긴 게. 자, 참 붕어들이 사이즈도 크면서 지금 완전 극도로 예민한 가장 최악의 활성도. 역시 밸런스 속공가. 경사면에 올려놓는 밸런스 속공가. 이게 건드림 없어서 제가 원래는 계속 밥 끌어당겨가지고 최대한 그 찌서는 자리까지 당겨서 놨거든요. 근데 살짝 지금 살짝 경사면에 아주 살짝 바늘을 딱 올렸어요. 그러니까 바로 건드림 나오네. 아, 입질 아까 진짜 이뻤다. 와. 내가 보기엔 단색도 진짜 좋지 않아. 망돌토가 더 어려워. 그러니까 여기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심이 안 맞지. 얹으라는 거야, 여기. 여기 위에 얹으라는 거지. 그래서 15척 아사타나가 잘 나온다는 얘기가 그 얘기네. 맞아요. 15척 아사다나는 아니고 주줄이 이제 15척을 목줄을 길게 하면 거의 여기 위에 바닥 근처에서 바닥 근처에. 세트 들어가는 거구나. 자, 이 낚시터 특성 자체가 지금 중간에 이렇게 언덕으로 돼 있습니다. 이 떡붕어들은 그런 어떤 언덕을 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다 살짝 떠 있어요. 네, 그래서 15척의 낚싯대로 좀 길게 떠 있는 붕어를 노리는 우동 세트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우동 달고 삽목 반에 맞추고 집어제를 이제 개서 낚시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노말하게, 그러니까 윗바늘에 집어제, 아랫바늘에 우동, 목줄 길이는 윗바늘은 10cm, 아랫바늘은 70cm 주고, 처음에는 목내림을 시켜서 자연스럽게 풀림이 올라오게 하는 노말한 우동 세트를 진행을 했는데 먹질 않습니다. 네. 지금 노말한 세트를 하고 있는 건데요, 먹질 않아서 지금 제가 노리는 수심이 주줄이, 그러니까 중층인데 한 2m 한 50에서 70 정도 되거든요. 바닥에서 한 3, 40 떠 있을 거예요. 네, 거기를 노리고 있는데 전혀 건드림이 없네요. 그래서 제가 집어제를 조절을 하면서 목적한 수심층에 집어제가 다다르자마자 바로 집어제를 터트려주는 낚시를 합니다. 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집어제가 내려가서 바로 풀렸죠. 내려가자마자 위층에서 풀려버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긴 우동 목줄이 지금 서서히 자리를 잡아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줄 줄여야죠. 히트. 자, 노말한 세트에 반응이 없어서 집어제를 고층 바로 위에서 터트려주고, 어이, 정읍. 역시 주줄이. 긴 우동 목줄이 이렇게 싹 서서히 펴져 내려올 때 위에서 터진 집어제에 반응을 한 붕어가 따라 내려오면서 그 긴 목줄에 우동을 탁 흡입을 하는 그런 패턴의 지금 붕어가 나왔습니다. 아, 정말 아주 어려운 낚시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아사타나나 주줄이, 미터 낚시나 중층 낚시를 할 때는 점투척을 해야 되는데, 이제 15척으로 점투척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찌도 굉장히 작고 멀기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고. 네. 자, 지금은 집어제를 목적층까지 내렸다가 인위적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집어제를 털어주죠. 네. 아직까지 우동 목줄은 펴져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히트. 자, 밑에서 집어제를 인위적으로 터트려주고 따라서 두 마리. 길게 내려오는 우동 목줄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을 때 탁 먹고 들어가는 입질. 역시 주줄인가. 자, 이만큼 떡붕어들이 예민할 때는 다양하게 기법과 민규 아사다나 빨리 해. 방법들을 시도를 해야 됩니다. 거의 지금 바닥에서 한 3-40 정도 떠 있는 붕어들을 이제 세트 낚시로 아주 긴 목줄과 또 집어제를 이용해서 낚시를 하고 있고, 상황이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집어제가 위에서 터졌습니다. 네. 위에서 터트려서 그냥 목내림이 없이 우동바늘만 지금 내려가고 있죠. 우동 목줄만 펴지고 있습니다. 히트. 자, 이게요, 하우스의 붕어 상황이 얼마나 어렵냐면, 한 가지 기법 안에서도 집어제를 다양하게 운용을 하지 않으면 한 마리를 잡고 나면 정읍. 맹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30분 정도 뭔가 계속적인 어떤 집어제 운용을 해서 이 기법으로 계속 유지를 하다 보면 또 한 마리, 그리고 또 정말 극한의 낚시죠. 네. 지금도 집어제가 목내림 됐다가 지금 서서히 풀리고 있는 중인데, 자, 요번엔 또 이렇게 먹었죠.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더 잘하시는 분들은 저 상황에서 그 상황 유지를 잘 하시겠지만, 그날은 모든 하우스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낚시를 했습니다. 세기를 박는 히트입니다. 그래도 뭔가 맞춰서 잡아내는 낚시가 이 겨울 극한 엄한기에 낚시인 것 같습니다. 아, 오후 1시 반부터 주주리를 했어야 돼. 이래서 한겨울의 하우스는 머리가 터지죠. 그래도 매력이 있습니다.